호텔 한식당 안은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차려진 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지은은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끝으로 테이블 볼을 살며시 만지며 긴장을 달래고 있었어요. 문성우는 팔짱을 낀 채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멀찍이 떨어져 자리를 정리하거나 물을 채우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20분이 지나서야 식당 문이 열렸고 허름한 후드티와 낡은 슬리퍼 차림의 강도윤이 들어섰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도윤의 예상치 못한 차림에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도윤의 외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도윤은 자리에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성우는 그 모습조차 형식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시선을 돌렸고 주변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그때 성우는 물컵을 집어들더니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얼굴에 그대로 물을 뿌렸습니다. 이게 무슨 겁니까? 도윤은 얼굴에 떨어진 물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놀라 급히 일어나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성우는 손을 뿌리치며 도윤을 향해 날선 얼굴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도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천천히 몸을 돌려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식당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수건을 내밀었고 도윤은 감사 인사를 남기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지은은 따라가려 했지만 성우가 단호한 표정으로 앉으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식당 안은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고 다른 손님들은 말없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천천히 앉으며 굳어버린 공기를 느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지은은 이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죠. 그 순간부터 상견례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로비를 지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늘 그렇듯 모니터 불빛이 잔잔히 켜져 있었고 직원들은 아침 회의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은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일과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고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인사팀 직원 2명과 팀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권고사직 통보서를 내밀었고 지은은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은 개인적인 사유나 특별한 문제를 밝히지 않은 채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듯했고 팀원들 책상 너머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보안팀 직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사물함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했고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죠.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동안 몇몇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저기 왜 이런 건지 아시는 분 있나요? 지은은 가까운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역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다만 위쪽에서 강하게 내려온 지시라는 말만 전했어요. 지은의 이메일 계정은 이미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녀가 맡았던 프로젝트 파일들까지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며 지은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숨을 고른 그녀는
상견례 사건을 떠올리며 혹시 그 일이 회사로 전달된 건 아닌지 고민했어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성우는 회사 일은 회사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기댈 곳 없는 마음의 지은은 로비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가 결국 자신이 직접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직원들의 눈길을 피해 회사 건물을 조용히 빠져나오며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왔고 지은은 손에 쥔 해고 안내서를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의 상견례가 단순한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더 큰 사건의 시작이었음을 지은은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문지은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급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내 지인들에게 차례로 메시지를 보냈고 몇 분 뒤 익명을 조건으로 정보를 주겠다는 답이 도착했어요. 지인은 회장 비서실에서 특정 직원의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가족 문제로 상부의 불만이 쌓였다는 암시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죠. 지은은 그 내용을 읽고 곧바로 상견례 사건을 떠올렸고 어제의 일이 이미 회사로 번졌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지인은 인사팀 내부 회의에서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알려주었습니다. 지은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이름이 왜 거기에 등장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최근 들어 동료들 사이에서는 회장의 조카가 어떤 무례함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에는 상견례에서 물을 맞고 모욕을 당한 남성이 회장 일가라는 식의 과장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죠.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왜곡된 정보로 증폭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윤 씨 번호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 지은은 떨린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자마자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들려왔어요. 그녀는 SNS에서 도윤의 계정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도윤이 어제 사건 뒤로 자신과 어떤 연결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직장 정보와 배경을 다시 검색했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했어요. 프로필에는 중견기업 직원이 아니라 재계에서 유명한 그룹 오너 일가의 후계자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어보며 어제의 허름한 차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이 상견례에서 일부러 자신의 집안 배경을 숨기고 장인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이 커졌어요. 그녀는 상견례 사건이 오해와 과장을 거쳐 자신에게 해고라는 결과로 돌아온 현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지은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결심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지은은 결국 강도윤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타고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택시는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집들 사이를 지나 천천히 멈춰 섰고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경비실을 찾았어요. 경비원은 지은을 보자 신분을 확인하더니 도윤이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줬습니다. 그 말에 지은은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비원은 도윤이 떠나기 전 관리인에게 맡겨둔 메모가 있다며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죠. 지은은 봉투를 열어 메모를 꺼냈고 그 안에는 상견례 자리에 허름한 옷을 입고 간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도윤이 성호의 사업 이력과 가족 배경까지 이미 조사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 내용은 도윤이 단순한 장난이나 시험이 아니라 장인의 성향을 진지하게 파악하려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지은은 메모를 읽으며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이 단지 외모나 태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사건에 대한 분노와 이해가 동시에 겹쳐지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알면 뭐라고 하실까 지은은 집으로 향하며 메모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아버지 문성호에게 모든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성호는 도윤의 정체와 메모 내용을 듣는 순간 얼굴빛을 바꿨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소문이 그룹 고위층까지 전달되어 딸의 직장 문제로 번졌다는 사실은 그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성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상견례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불안이 동시에 떠올랐고 이 사태가 딸의 인생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는 도윤 집안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성우는 식탁에 앉아 긴 시간 논의하며 다음 단계에 필요한 준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문성우는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룹 측 인물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전달해 주었어요. 지은은 집에서 인사팀에 재심 요청서를 작성하며 해고, 과정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성우는 상견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정식 사과문을 작성했고 그 서류는 곧 그룹 비서실로 전달됐습니다. 비서실은 사과문을 수령했다는 확인 메시지를 보내며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짧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성우는 식당 측에 연락해 상견례 당시 CCTV 영상을 요청했고 식당은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직접 전달해 주었죠. 지은은 영상 속 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동시에 오해가 풀릴 가능성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서실은 사과문과 영상 자료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도 여러 관계자들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편 지은의 회사에서는 그녀가 냈던 재심 요청이 상부로 보고되며 관련 부서에서 절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해외에 있던 강도윤은 출장 일정 중 비서에게 상황을 들었고 즉시 귀국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윤 씨가 돌아오면 모든 게 조금은 바뀌겠지. 지은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안했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성우는 식탁에 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자신의 행동이 촉발한 모든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함이 딸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실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서실 담당자는 CCTV 영상과 문서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은은 회사로부터 재심 요청 접수 메일을 받고 답변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도윤이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소식이 비서실을 통해 성우와 지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우는 이제 직접 만나 진심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긴장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은 역시 사건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이어가는 동안 도윤의 귀국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비행기는 새벽에 도착했고 그는 공항에서 바로 비서실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상견례 당시 CCTV 영상과 성호의 사과문을 받아 들여다보며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어요. 영상 속 자신이 허름한 차림으로 나타난 장면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음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벌어진 상황과 소문이 어떻게 과장되어 퍼졌는지 비서에게 다시 설명을 들었죠.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회장에게 직접 보고를 요청했고 회장은 즉시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고 자리에서 그는 지은의 해고가 과도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회장은 인사팀에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고 지은의 인사 기록과 해고 과정은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절차상 과한 조치였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은의 복직을 결정한다는 공식 문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자신에게 걸려온 비서실 연락을 받고 조용한 카페로 나와 도윤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도윤이 들어섰고 두 사람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지은은 숨을 고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상견례의 진실과 오해가 퍼진 과정을 간결하게 설명했고 자신의 책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의 혼란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도윤은 회장과 인사팀이 그녀의 복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고 지은은 긴장된 어깨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소문 속에 있었는지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가 겪은 감정과 오해를 차근차근 공유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와 도윤이 서로 만나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도윤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약속을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지은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씩 걷히는 걸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도윤의 집안은 오해를 풀기 위한 정식 만남 자리를 마련했고 문성우 가족에게 일정과 장소를 전달했습니다. 약속된 날 두 가족은 도심의 한 조용한 프라이빗 다이닝룸에서 마주 앉았어요. 자리에는 도윤의 부모와 문성우 부부 그리고 지은이 함께 있었고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상견례 당시의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을 꺼냈지만 성호의 진솔한 사과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오해가 생긴 과정에 대해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양측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과 판단 부족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딸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나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은 두 집안 간의 대화를 조심스레 이어가며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상견례 자리에서의 자신의 선택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성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초기의 긴장은 점차 사라지고 양가 모두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회의실 같은 딱딱함이 서서히 걷히고 난 뒤 두 집안은 결혼 준비를 어떻게 진행할지 자연스럽게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린 대화로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마지막 정리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과 도윤의 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했어요. 지은의 어머니는 두 집안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지은의 태도와 성실함을 칭찬하며 앞으로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은은 양가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식사는 차분히 이어졌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가족은 점점 식탁 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농담까지 오가며 새로운 관계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두가 체감했습니다. 자리의 끝 무렵 도윤은 성우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고 성우도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듯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지은은 옆에 선 도윤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이제야 비로소 진짜 상견례가 시작된 것 같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문지은은 회사에서 다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직 이후 그녀의 업무 태도와 성과는 이전보다 더 주목받았고 동료들은 그녀를 신뢰하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은은 상견례 사건으로 잠시 흔들렸던 자신의 자리와 일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느끼며 조용한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한편 강도윤은 가족회의에서 지은을 공식적으로 약혼자로 소개했고 그의 부모는 지은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가족은 첫 만남의 긴장감을 잊은 듯 자연스럽게 소규모 모임을 이어갔고 서로 왕래하며 관계를 더욱 다져갔어요. 문성우는 도윤 집안과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협력 사업 기회를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업 방향을 안정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두 집안이 더 친밀해지기 위해 정기적인 저녁 모임을 제안하며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지은과 도윤은 결혼 준비를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양가의 분위기도 그에 맞춰 차분하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지난 상견례를 떠올리며 서로 오해 없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따스한 봄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공원을 걸으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그려나갈 계획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나 봐요. 지은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 쥐고 과거의 소동 때문에 더 단단해진 지금을 소중하게 느꼈습니다. 성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딸이 웃을 수 있게 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두 사람의 결혼 날짜를 조율하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흐르도록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두 가족은 서로에게 조금씩 적응해가며 새로운 가족으로 묶일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도윤은 첫 만남에서 실수와 오해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건이 남긴 흔적을 기억하며 다른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공유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결혼식 초안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었고 양가 가족은 그 문서를 보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지은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무엇이든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느꼈고 도윤 역시 그녀 곁에서 함께할 모든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으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